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 왔는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 속아 무조건적인 헌신을 미덕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정작 그 가족들은 우리의 소중함을 알아주지 않는다.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로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정작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며 외면한다.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가족 관계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무분별한 베풀미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해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 정약용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는 자를 남이 어찌 귀하게 여기겠는가 라고 말했다. 이는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이 당연한 원칙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 마치 가족에게는 무엇이든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죄라도 되는 양 행동한다. 하지만 정말로 생각해보라. 당신이 아무리 베풀어도 가족들이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되던가, 오히려 그 베풀물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던가.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감사해 하기는커녕 마치 당신이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너무 쉽게 얻은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법이다. 정약용은 이를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도 아깝지 않게 여긴다고 표현했다. 당신의 형제 자매들을 떠올려 보라. 어려울 때마다 당신에게 손을 벌리고 당신이 도와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 마치 당신이 가족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다가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요청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외면한다. 나도 바쁘다. 여건이 안 된다. 다음에 하자는 말로 당신의 부탁을 거절한다.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과연 건강한 가족 관계인가? 정약용은 베품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 하고 그 한계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이라고 가르쳤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베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다. 형제 자매 중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다른 가족들을 도와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린다. 부모님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까지 더해져서 끝없는 희생을 강요받는다.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베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베푸는 사람은 점점 지쳐가고 받는 사람은 점점 더 큰 기대를 하게 된다. 결국 둘 다 불행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약용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자립심을 빼앗고 의존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일이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인가?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베푼 모든 것들을 말이다. 그 베품이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더 의존적이고 요구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당신이 도와줄 때마다 그들은 더욱 나태해지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잃어간다. 이것이 바로 무분별한 베풀매의 결과다. 당신은 선의로 도와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성장을 방해한 셈이다. 정약용은 또한 사람은 노력해서 얻은 것만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다. 마치 공짜로 받은 선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과 같다. 그들은 당신이 그 도움을 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약용은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라. 그래야 남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긴다. 이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요구해야 가족들도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게 된다. 당신이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가족들도 당신을 하찮게 여기게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먼저 가족들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마라. 그들이 무엇을 요청하든 일단 멈춰서 생각해보라.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도움인가? 아니면 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거나 최소한 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도와주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일에는 단호히 거절하라. 처음에는 가족들이 당황하고 서운해할 수도 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느냐?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도와주느냐며 불만을 표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다. 정약용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들어주는 사람의 도움은 결국 상대방에게 해가 된다. 반면 신중하게 판단해서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은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런 도움은 상대방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때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당신의 도움에는 반드시 조건을 붙여라. 무조건적인 베풀음은 상대방을 나태하게 만들 뿐이다. 예를 들어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새로운 도움을 고려하라고 말하라. 이런 말을 하면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약용은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원칙하게 관계를 맺으면 결국 그 관계는 한쪽의 희생 위에 세워진 불공정한 관계가 되고 만다. 당신이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베풀어 왔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라. 그 중에서 정말로 필요했던 도움은 얼마나 되는가? 생명이 걸린 응급 상황이나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의 도움은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은 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그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을 것이다. 당신은 그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성장과 자립을 방해한 셈이다. 정약용은 진정한 교육은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물론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형성된 관계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거나 가족애가 없다고 원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정약용은 옳은 일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해받게 된다고 말했다. 당신이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가족들은 비로소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없으면 그들이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당신의 도움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족 관계의 출발점이다. 정약용은 또한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남들이 소중히 여겨줄 이유는 없다고 했다. 당신이 스스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족들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왔다면 그들이 당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겠는가? 이제 그 패턴을 바꿀 때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매정하게 굴라는 것이 아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것은 현명한 거리두기다. 가족들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일방적인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사랑과 존중이 균형을 이루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이전에 빌린 돈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족들도 당신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때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정약용은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지만 어렵게 얻은 것은 평생 기억한다고 했다. 당신의 도움도 마찬가지다. 너무 쉽게 주어지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신중하게 주어지면 그 가치를 알게 된다. 당신이 조건을 제시하고 신중하게 도움을 주면 그들은 그 도움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또한 가족들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당신도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해 보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도 요즘 바쁘니까 내가 이것 좀 도와달라. 내가 이런 일을 해주면 나도 내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식으로 말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이다. 정약용은 주고받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관계라고 말했다.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다. 항상 당신만 준비하고 당신만 비용을 부담하고 당신만 수고하지 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을 나누어 주라. 이번에는 형이 준비하고 다음에는 동생이 준비하자. 비용은 우리가 나누어서 부담하자는 식으로 제안하라. 처음에는 귀찮아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정약용은 책임을 나누어 가질 때 진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가족은 건강한 가족이 아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기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통해 당신은 가족들로부터 진정한 존중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당신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고 당신의 의견을 구하고 당신의 기분을 살피게 될 것이다. 당신을 단순히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족 관계의 모습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 일부 가족들은 당신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리를 둘 수도 있다. 하지만 정약용은 진정한 관계는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다고 했다. 당신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애초에 당신이라는 사람보다는 당신이 제공하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가족들과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정약용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련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당신의 변화는 진정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라. 물론 부모님께는 효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다. 하지만 그 효도가 무분별한 희생이어서는 안 된다. 정약용은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지 부모님의 모든 요구를 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되 그것이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부모님의 요구가 당신의 가정이나 미래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당신에게만 모든 부양 의무를 떠넘기려고 하거나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만을 우선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서운해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부모의 잘못된 요구에 반대할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독립적인 존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계속해서 모든 것을 해주면 그들은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성인이 된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가 그동안 잘못 키웠다는 증거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 무조건적인 지원은 그들을 평생 어린아이로 만들 뿐이다. 때로는 냉정하게 이제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다 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결혼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부부관계다. 정약용은 부부는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관계이지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다 라고 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결혼은 건강한 결혼이 아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자기 존중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 정약용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남들로부터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무시당하기 쉽다. 때로는 가족들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 가족보다 자기만 생각한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다며 원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약용은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감이라고 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무너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는가? 비행기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때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이 착용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원리다. 자신이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잘 돌보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또한 가족들이 당신의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오랫동안 형성된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 하지만 일관성 있게 새로운 원칙을 적용해 나가면 결국 모두가 새로운 관계 방식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결과는 혁명적이라고 했다. 당신의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의 관계를 바꾸는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족들을 미워하거나 등진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일방적인 희생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결국 파탄나기 마련이다. 베푸는 사람은 지치고 받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결국 관계가 악화된다. 반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오래 지속된다. 정약용은 진정한 화합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덮어두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이다.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하고, 때로는 거절해야 하고, 때로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이다. 당신이 이런 변화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외로울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관계 패턴이 바뀌면서 일시적인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가족들의 반발과 원망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약용은 올바른 길은 처음에는 외롭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하게 된다고 했다. 당신의 변화가 옳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도 당신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 방식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과거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 말이다. 일방적인 의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부조하는 진정한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남겼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한쪽으로만 기울면 결국 무너지게 마련이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만 희생하고 베푸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모두가 적절히 주고받을 때 진정한 가족이 된다. 천칭이 한쪽으로만 기울면 무너지듯이 가족 관계도 균형이 맞아야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정약용은 진정한 덕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당신이 무조건 희생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두가 자립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의존적인 관계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서로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관계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정약용은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아껴두었다가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결국 아무도 제대로 도울 수 없게 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상황을 구분하고 그곳에 당신의 에너지를 집중하라. 가족들에게도 이 원칙을 적용하라. 정말로 급하고 중요한 일에는 아낌없이 도와주되 사소하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에는 선을 그어라. 이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혼자 해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다. 정약용은 또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고 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대신 해주면 가족들은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된다.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보는 경험이 없으면 그들은 평생 미성숙한 상태로 남게 된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그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다. 곁에서 지켜보며
정말 필요할 때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마치 아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부모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다가 점점 손을 놓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균형 잡는 법을 배우게 된다. 당신이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해준 모든 것들을 돌아보라. 과연 그것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면 해가 되었는가? 아마도 많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도록 가르친다고 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당신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평생 당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생각해 보라. 첫째, 가족들의 요청에 즉답하지 마라. 생각해보고 답하겠다고 말하고 충분히 고민한 후에 답하라. 둘째,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조건을 제시하라. 무조건적인 도움은 상대방을 나태하게 만든다. 셋째, 당신도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일방적인 관계를 쌍방향 관계로 바꿔나가라. 넷째, 가족 모임이나 행사에서 역할을 분담하라. 당신만 모든 것을 준비하지 마라. 다섯째,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 조언은 해주되 직접 해결해 주지는 마라. 여섯째, 정기적으로 당신의 한계를 명확히 표현하라. 이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고 분명히 말하라. 일곱째, 가족들이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점을 지적하라. 내가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라고 말할 용기를 가져라. 여덟째, 과거에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을 요구하라. 내가 예전에 내를 도와줬으니 이번에는 내가 나를 도와줄 차례다 라고 말하라. 정약용은 은혜를 베풀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현명함이라고 했다. 당신이 베푼 은혜를 가족들이 잊고 있다면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겸손한 것과 바보가 되는 것은 다르다.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들에게는 때로는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들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즉시 관계를 정리하라. 이런 식으로 대할 거면 나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하라. 정약용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고 견딜 필요는 없다. 가족이라고 해서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남에게는 하지 못할 무례한 행동을 가족에게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정약용의 또 다른 가르침을 새겨들어라.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다. 당신과 가족들의 관계가 서로의 성장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 관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가족들이 당신에게 계속 의존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요구에 계속 응해준다면 당신의 성장도 막히게 된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관계에서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 때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다. 내 문제를 내가 왜 해결해야 하나라고 말할 용기를 가져라.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의 인생에 무제한적으로 개입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 정약용은 각자의 몫은 각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몫까지 감당할 필요는 없다. 물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도움이어야 한다. 또한 가족들에게 당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려라. 나는 이 정도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라. 한계가 불분명하면 가족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라. 가족들이 당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계속 요구한다면 관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내가 내 말을 이해할 때까지 거리를 두겠다고 말하라. 때로는 이런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약용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했다. 물론 이런 조치를 취할 때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가족들의 원망과 비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당신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족들도 자립할 기회를 갖게 된다. 정약용의 마지막 조언을 새겨듣기 바란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가족 사랑은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제 결단을 내릴 때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관계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이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제 당신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라.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다. 변화는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가족들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라. 당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당신의 변화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조언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